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26강 경행유현 극념작성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글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경행유현의 경자는 볕경자, 볕이라는 건 햇볕이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단일 행자, 그 다음에 유자는 원래는 얽다, 밧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로 꼬는 거, 묶는 거 이런 뜻을 뜻하는 글자이고요. 네. 현자는 어질 현자입니다. 현자. 네. 그 다음 구절인 극념작성의 극자는 이기다 이런 뜻, 승리하다 할 때 이길 네. 극자. 그 다음에 염자는 생각할 염자. 그 다음에 작자는 지을 작자. 그 다음에 성자는 성인 성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구절을 먼저 좀 풀이해 주시죠. 네. 이번 구절도 쉽지 않은데요. 경행유현 하면 이제 경행에 대해서는 이때 유자는 생각하다는 뜻이고 네. 현자는 현명하다는 뜻이니 현명한 이런 사람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행하려면 경행은 또 다시 풀면 경은 여기서는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어서 위대한 일을 실행하려면 네. 현명한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극념작성 할 때 극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대꾸로 풀이하면 작성, 성은 성인 성자니까 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럼 네. 극념을 다시 풀으면 극자는 이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기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길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성인이 이렇게 될 수 있다. 풀이될 네. 수 있는 구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절에 대해서는 끝에 이제 네. 보충을 해주시고요. 예, 예. 먼저 각 글자의 네.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습니다. 경자부터 볼까요? 맨 먼저 있는 경자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예. 볕이다, 햇볕이다 네, 이렇게 볕경자로 말씀하셨어요. 예, 설명을 드렸는데 애초에 설문에서도 그냥 빛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 구조도 네. 사실 위에가 해일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볕이라는 위에가 해가 의미가, 있고 밑에 있는 그 우리가 서울경자로 네. 쓰는 부분은 발음 발음으로 성분이고. 들어가 있는 네.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볕으로 풀이하실 수 없고 네. 이 천자문의 구절 안에서는 크다는 뜻으로 네, 아까 그렇게 예, 풀이하셨어요.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자가 나와 있는 옛날 경전의 인용 속에서는 특히 시 같은 데 있어서는 크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풀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행자인데요. 네. 저희가 이 행자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현재 잘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자역이 간단해서 의외로 쉬울 것 같은데 재미있는 부분들이 행자에 있어서 저 행자는 글자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소전자형을 한번 볼까요? 설문에서 나오는 자형인데 네. 마치 왼쪽 네. 오른쪽에 두 개 서로 대칭이 되는 네. 두 가지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처럼 그렇죠. 보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설문에서는 아예 이 두 부분을 왼쪽 오른쪽 갈라서 각기 다른 글자로 설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허시는 이게 걸어가는 모습 음. 혹은 뭐 걸어가다가 멈추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걸음걸이를 뛰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단일 행자니까 그렇죠. 걸어가다 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전의 모습인데 이 소전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행자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갑골문의 자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뭐가 보이시나요? 아, 이거는 네. 길의 모양인데요. 사방으로 뚫려 있는 길, 사거리를 상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거리를 그리려면 뭐를 반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고문자형에서는 완전한 전체상형이었던 글자인 거죠. 그죠? 아, 그럼 설문에서 두 개가 서로 합쳐진 글자로 본 거는 약간 오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해석 자체가 썩 잘 된 것이 아니죠. 그냥 단지 이제 허신의 입장에서는 걸어 다닌다는 글자와 연결이 되니까 사람의 발, 사람의 걸음걸이 이런 것과 연결해서 설명하게 하려다 됐죠. 보니까 예. 네, 그렇게 됐군요. 원래는 사거리의 모습을 상영한 네. 것에서 예. 하긴 뭐 길에서 하는 행위는 걷는 것이 네. 일차적인 그러니까 것이니까요. 걸어가다, 행하다, 실천하다 이런 뜻을 얻게 되는 네. 그런 글자입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글자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네. 밧줄, 뭐 끈 이런 의미로 네. 유라고 하셨고 문장 안에서는 또 본받다, 네. 생각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이 그 유자 안에는 뭔가 이렇게 엮어내다 묶어내다 하는 뜻이 있으려면 언제나 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왼편에 보면 그 실이 있죠. 네, 실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남은 추자, 네. 세 추자 부분이 이제 발음을 나타내는 네.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글자는 이렇게 실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입구가 들어가 있는 네. 것도 있고 마음심이 들어가 네. 있는 것도 있어서 그 세 글자가 네. 크게 다르지 않게 말하자면 문장에서는 네, 문장 사용이 안에서 되는 것 바꿔가면서 같아요. 사용되죠. 예, 예. 네. 그래서 원래는 실이 있으면 묶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입구가 들어가 있으면 오직 유자, 어조사로 쓰이는 네. 것들이고 마음심이 들어가 있는 그거는 글자는 이제 생각하다 네. 이런 뜻인데 요 실사가 들어가는 것과 마음심이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이는 경향이 있어서 네. 여기에서도 주로 이제 생각하다, 마음에 품다, 그래서 본받다, 뭐 이런 뜻까지도 뭐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참 생각하다 보면은 네. 본받게 되고 네. 그렇게 되니까요. 예. 네. 자, 그다음에는 현자 볼까요? 네, 어질다 하는 뜻의 현자는 네. 설문 해석은 조개 폐부에 들어가 있어서 네. 형성자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조개패는 이제 발음이 아니니까 이게 의미일 거고 그렇죠. 위에 있는 것이 나머지 부분이 네, 이제 발음 성분이라는 소리일 텐데.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저는 이해가 네. 안 되는 게 밑에 조개패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어질다, 네. 현명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될까요? 그러니까 조개에 대해서 화폐로도 쓰고 네. 굉장히 값어치 값이 있는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조개처럼 보배롭게 여겨질 만한 인재다, 사람이다. 네. 이런 뜻으로 이제 풀겠다는 거죠. 네. 그럼 위에 있는 글자는 네. 오늘날에는 사실 단독으로 잘 쓰진 않고 네. 그렇지만 이 글자 밑에 이제 흑토가 들어가 네. 있으면은 견고하다. 맞아요. 라는 의미의 견자로 쓰이고는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허씨는 요 성보만으로 어지련자 위에 있는 그 간자만으로 풀이를 그냥 견냐, 지금 얘기하신 흑토변의 견냐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의 연관성을 저희가 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제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만으로도 이미 고문자의 용례에서는 어질다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앞에 네 글자를 보셨고요. 네. 뒤에 네 글자를 볼까요? 이제 극자를 보셔야 되는데 네. 이 극자는 그 천자문의 판본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길극자 옆에 칼도가 붙어 있는 그런 글자도 있고 그것도 이길 극자죠. 네. 네. 아닌 판본도 있는데 붙어 있는 판본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칼도변이 붙어 있는 글자는 설문에는 원래 없는 글자예요. 둘 다 이긴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이긴다는 뜻의 글자로 그냥 칼도변이 없는 글자로 한번 네네. 보겠습니다. 아, 칼도변이 있는 것이 이제 설문에 없다 그러면 네. 이 글자는 상당히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칼도가 없는 글자가 이긴다는 글자인데 네. 설문의 소전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소전을 보면 설문은 뭐 이걸 보고는 도대체 어떻게 이긴다는 뜻인지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우리가 어깨견자를 쓰면 견냐 그런데 사람의 어깨가 아니라 집을 지탱하고 있는 어깨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지붕 아래에 그 받치고 있는 나무 기둥을 새긴 모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 그거 가지고는 이긴다는 뜻이, 그러니까 쉽지가 말하자면 않네요. 네. 힘으로 그 지붕의 네. 지붕의 무게를 이기고 있다 해서 이긴다는 지탱하고 뜻을 있다. 풀려고 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갖고는 이긴다가 안 되죠. 네. 글자 모양은 네. 그런데 옛날에 이제 높을 고자라든가 아니면 맞습니다. 서울 경자라든가 그렇죠. 할 때 건축물하고 관계 있는 네. 무언가처럼 보이긴 해요. 예, 소전의 자형에서 그런 네. 연결 때문에 아마 네. 훨씬히 그런 해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갑골문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갑골문을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갑골문은 이게 이제 높을고나 서울경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고, 그렇죠. 네. 이제 갑골문이나 이제 서주시대 금문을 보고 해석한 학자들은 이게 아마 전쟁터에서 사용하던 투구, 머리에 쓰는 머리에 쓰던 투구요. 거, 예, 그것을 이제 갑주라고 하는데 네.
그것의 모양을 상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주를 네. 썼다 그러면 이제 전쟁하고 관련했다는 건데 그럼 전쟁에서 이겼다는 의미에서 이게 이길극자가 됐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적장의 목을 벨 거 아닙니까? 근데 아. 그러면 이제 목에 쓰고 있던 투구도 이제 같이 아마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투구만 남겨진 그것만으로도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글자로 쓰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리가 이기다라는 있네요. 네. 뜻이 애초부터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 이제 그 글자가 변화해서 음. 이제 허신 시대의 소전까지 오고 그 다음에 예서 해서로 와서 현재 이길 극자가 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 네. 오늘날에는 사실 이기다 그러면 남을 이기는 것보다는 자기를 네. 이기는 것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원래 의미는 전쟁에 나가서 그렇죠. 남을 쳐서 예. 이기는 남의 군대를 것이네요. 이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본인 자신을 이긴다라고 이제 문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가장 잘 떠올리는 구절이 극기라고 하는 단어죠. 네네. 그리고 극기라고 극기. 하는 단어의 출전은 논어입니다. 공자님께서 극기복례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극이 사실 이겨야 될 대상 중에 사실 가장 어려운 대상이죠. 그렇죠. 네. 네. 자기를 그런 이기는 게 뜻으로, 제일 어렵죠. 예. 네. 많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는 염자인데요. 예. 생각할 염자. 그렇죠. 네. 생각하는 건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성자죠. 생각하는 건 늘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 심자가 음이 성분일 거고 네. 나머지 금이 발음 성분인 거죠. 위에 있는 금자는 네. 염, 금. 네,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예, 형성자에. 발음상에 이제 서로 네네. 통하는 것으로 보고 네. 이게 형성자인데 설문에서는 늘 마음에 생각하고 품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념할 때도 이 염자를 쓰죠.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염자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오래도록 생각하는 것으로 굉장히 네. 그렇게 새기는 글자입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작자인데요. 지을 작자. 네. 이 작자도 우리가 뭐 작업, 작품 할 것 없이 창작, 예, 예. 굉장히 잘 쓰는 글자죠. 네. 소전부터 한번 보시면 네. 자 이렇게 만드는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왼쪽 편방에 사람 인변이 보이시죠? 네.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글자는 그러면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는 건데 이거랑 비교해서 상대 갑골문을 한번 보시면 네. 사람이 사람이 없어요. 없네요. 네. 그죠? 현재 작자에서는 마치 오른쪽 부분만 있는 네네. 그 글자만 보이시죠? 네. 거기에 뭐가 보이시나요? 글쎄 이거는 네. 간단한 몇 개의 선으로 돼 있어서 네. 이것이 무엇인지가 지금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네. 갑골문의 무엇일까요? 자형 중에 하나 보면 갈고리 같은 게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 생긴 거요? 있는 네네.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문자학자들은 이게 이렇게 농기구, 그러니까 땅을 경작할 때에 쓰던 농기구, 가래나 뭐 이런 거 같은 모양인데 땅을 이렇게 경작하려고 땅을 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래 옆으로 흙덩어리가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지는 흙덩어리를 거기다가 획으로 이렇게 더한 것이 아니냐, 짧은 획으로. 그렇다면 애초부터는 농기구의 모양을 본뜬 것이고 농기구로 땅을 가는 모양이니까 경작하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죠? 그럼 거기서부터 일하다로부터 뭔가를 짓다, 만들다, 예, 이런 그런 것들, 의미로 그런 의미가 의미들로 확대됐다. 쓰일 수 있는 글자가 네. 된 것입니다. 그럼 소전의 시대에 오면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이 사용해서 땅을 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네, 그렇죠. 사람인이 들어갔다고 봐야 사람인의 되는군요. 성물을 덧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서 해서로 변하면서 현재의 해서 자연이 된 거죠. 네. 네. 네, 아주 많이 쓰는 글자인데 네. 그렇게 변화가 있었군요.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네. 성인 성자입니다. 예. 예. 앞에 구절에서 이제 현명한 일을 나타내는 현자를 현자. 배우셨으니까 네. 역시 이제 대가 되는 성자가 이번에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성자는 또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조금 큰 글자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맨 처음에 이제 전서의 자형, 설문에 나와 있는 전서의 자형인데요. 자, 문조 선생님 뭐가 먼저 가장 보이나요? 저는 네. 옛날에 재미있는 얘기로 네. 귀도 있고 또 입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자형은 소전의 자형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해서의 자형은 왕자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 성인이라는 거는 말하고 네. 그다음에 듣고 네. 하는 데서 가장 잘하는 사람 왕이다. 이래서 성인 아. 성자가 됐다. 이렇게 푸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임금 왕자처럼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네. 아래에 있는 성분이 임금 왕의 성분은 아닙니다. 사람이 구부리고 있다 할 때 정자인데요. 설문에서는 이걸 갖고 뭐라고 풀고 있냐면 역시 이제 아까 귀 얘기하셨는데 네. 여기에 있는 게 귀거든요. 그래서 귀 2부에 성의성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와 나머지가 발음을 나타내는 성분이다. 입구 위에 이 아랫부분이 합쳐진 것. 네. 그게 이제 발음 성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설하고 있냐면 통야. 우리가 통하다 할 때 통야. 네. 만사에 모든 일에 정통했다라는 뜻으로 통달했다. 통야. 그렇죠. 통야로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인성자가 재미있게도 네. 소전의 자형과 갑고문의 자형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좀 다른 걸 느낄 수가 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갑골의 자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네. 여기는 이제 네. 귀가 네. 사람의 모양이 확실히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귀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크게 표현이 되어 네, 있네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입은 상당히 작게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귀가 중요한 성분이긴 하지만 밑에 부분이 뭐 발음 성분이다 어쩌다라고 잘라낼 수 있는 글자가 아닌 그러네요. 거죠. 네. 그죠? 사람의 전체 상형 가운데 귀가 좀 대단히 크게 강조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성인은 잘 듣는 사람. 아. 잘 듣는 사람이죠. 네. 뭘 잘 들어야 될까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그건 귀가 얇은 사람이고요. 하늘이 내려주신 뜻을 잘 듣고 이해해서 입구가 있는 것을 보면 그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말씀인지 신의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역시 또한 그것을 듣고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알려주고 되는군요. 사람들을 어떻든 변화시켜주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네. 그죠? 참 심오한데요. 듣는 거는 굉장히 네. 주의해서 크게 네. 얘기해 주는 거 아주 자세하게 듣고 네. 그다음에 그걸 또 한편으로 얘기를 해주고. 네. 네. 아니 뭐 이거는 또 성인 성자를 보고 또 재미있게 뭐 우리가 풀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귀가 대단히 크고 입이 작다는 건 듣는 건 많이 하고 말하는 건 딱 요약해서 딱 할 말만 그대로 정확히 한다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갑골을 썼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다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 성인 성자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고 그 다음에 만사에 정통하고 그 다음에 인품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을 그렇죠. 뜻하게 됐죠. 네네. 그래서 성인하면 중국의 역대 성인하면 몇을 못 꼽습니다. 그죠? 네. 대표적으로 요임금, 순임금 이런 성인들, 그 다음에 탕왕, 그 다음에 주대는 주무왕, 무왕, 문왕, 네. 그 다음에 주공, 뭐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 네. 이렇게 이제 뭐 성인 반열에 들어간다 그러는 건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전체적으로 글자 풀이를 다 해주셨는데 네. 혹시 더 추가하실 내용이나 혹시 다른 책에서 네. 또 관련된 구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경행유현 할 때 경행이 나오는 출전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의 소하의 거할 편에 고산앙지, 경행행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을 바라보듯이 우러러 바라보고 경행, 아주 크고 위대한 행실을 하듯이 그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예. 그런 구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극념작성이라고 네. 하는 구절은 서경의 다방편에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8글자를 배워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27강으로 네. 덕건, 명립, 네. 형단, 표정 이 네.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